스피커이신 허영 선생님을 플로어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요 2014년도에 북한에서 살고 있고, 북한에 있을 때는 양강도 해산에서 살았어요. 해산에서 살다가 직업은 해산예술대학 교수였어요. 승합교수. 지금 현재는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났고 그저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단란하고 행복한 따뜻한 부모님 품에서 오랜 시절을 보냈고, 어릴 때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것도 뭐 점점 다른 사람보다 이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나 이 농사일을 안 하고 좀 어디 도시로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양강도 해산이거든요. 대감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술, 그때 예술 전문학교였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예술 전문학교가 있으면 각 도마다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예술단에 가서 배우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배우 생활 하는 과정에 남편도 만났고 이렇게 됐어요. 아목동들의 피리 소리도 산골장마다 올려다보고 무릎 가고 꽃은 떨어지니 모두가 고마 또한 가야지. 초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 오네 사랑아. 제가 시집을 간 해부터 북한에서는 배급을 못 주기 시작했어요. 동구권의 구라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에서는 허리띠를 절라매라. 응? 당이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곤란이니까 다 같이 극복해서 이걸 이제 이겨내는 이 좋은 세상이 온다. 다시 잘 사는, 누구나 골고루 사는 세상이 오니까 배급 줄 때까지 견디라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때 보면 거시시하고 진짜 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직장을 가다가 배고프면 쓰러지면서 굶어 죽는 일이 그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북한에서 권한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깼다고 할까요? 저한테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외종 때 장사하는 생업을 살아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포도를 한번 어머니한테 공연, 저 앞집에 하모니라는 데 갔다가 사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이거 얼마에 사왔냐 해서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어디 길거리에 가서 그걸 팔고 한 거예요. 우리 북한은 길거리에서 뭘 판다는 걸 그때 누구도 모르대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번전을 뽑았으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도입돼서 내 생활에 뛰어든 단적인 신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방학 때서 집에서 아이들 집에 피아노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보이부에서 와서 보이부 좀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부라는 데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이지. 저한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난 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처럼 가까이 지내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내 제자가 오늘 보이부에서 지금 이 제자 때문에 제가 갔는데, 이 제자가 바로 나하고는 이 수준이 다른 아이거든요. 목청부터 음악 장르가 달라니까 유행가 형태거든요. 당에서 방향적으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학생을 공부시켜 보면 엄연히 이건 발성법이 다른 거예요. 생리적으로 좀 다르게 발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경연을 가게 됐어요. 지금이야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한국 발성이죠. 북한에서 보고 괴뢰 발성이라 해요. 괴뢰 발성. 네? 그걸로 해서 경연을 갖다 올려놨어요. 넣고 출연하라. 그래서 올려놓고 객석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 앉으니까 노래가 착 끝나니까 객석에서 은성수 하더니 야, 지금 황색이 아니야? 이런 거야. 황색이라는 게 그걸 자본주의. 그 황색이라 해요. 황색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학생을 보위해서 저를 데리다가 감시하라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걔가 우리 북한에서 나쁜 놈이요. 간첩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선 이 자리를 뚫어야 되겠구나. 근데 안 놔줄 거 아니에요. 계속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다 감시 붙었겠구나 하고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그 학생을 만나서 지휘자를 만나서 말했지요. 제가 어제 보육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몇 달이 지나서 보육에서 날 다시 데리러 왔어요. 제자한테 말했구나. 야 내가 너 임무를 진 걸 안 했구나 이거죠. 그래서 보육을 9일을 해서 1월 27일 날 끌려갔다가 4월 15일 날에 나아져서 나왔어요. 그 속에서 몇 달 지내니까 그때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고 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 나라 보고 내 이렇게 돼 있고 생각을 깊이 했죠. 하다가 나가라 하니까 나와서 집으로 왔고 와보니까 앞으로 글쎄 먹고 사는 일은 또 버적거리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인권이 그때야 지금은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인권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 살지 못할 세상이구나 하는 걸 돈도 이렇게 하늘로 순간에 날아가는 세상이구나. 내가 오늘 벌은 돈이 내 거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왔을 때는 딱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각하다가 죽겠다 결심하고 우리 집에 아파트 사춘이에요. 그러게 죽으면 끝이지 하고 그러다가 숱한 사람이 다 달아나는데 나라도 한번 이거 죽기보다는 도망치고 까무라치는 게 낫다고 한번 달아나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인가 그래도 힘든 데를 살아보자꾸나. 응? 아니다. 힘든 데가 그냥 거짓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해라. 그래서 어쨌든 제가 탈북을 했죠. 제자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궁금해요? 제자분하고 같이 손목지구에 압력강 넘었어요. 제가 보육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여기 정말 못 살겠으니까 어디 가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아들 남편 놓고 나하고 밤에 손목을 쥐고 압력강 국경경비단에 돈 주고 압력강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같이 오신 제자분 좀 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쪽에 뒤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 얘기에 자주 등장했던 그 선생님 감옥까지 보내는 고생 엄청 시키고 제자입니다. 그토록 다짐하고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몰랐어요. 진실하나요
서울에서 제주도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 1년 지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너 도대체 돈 얼마 있으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니? 이래요. 그래서 한 2, 3천만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우리가 꿔줄게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꿔줘서 했는데 중국이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그럼 다 다른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딱 한 번 하고 브로커가 데리고 오는 도중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다시 북송돼서 북한으로 갔고요. 지금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아들 남편 그런 사람들 데려가는 데 갔대요. 그렇게 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잃고 어디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이제 통일이 뭐 언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세월이 아니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난 진짜 그 리조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내 얼굴만 봐요. 나는 밤새 울고 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 가고 내 얼굴이 우리 북한을 말 상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먹을 거를 싸다 나를 먹여주고 용야 울지 말라 힘내라 그렇게 해서 살아온 가정에 내 가족도 아니고 가족이 죽어서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이 점점 제 마음에 가족처럼 와닿게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와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 TV에 나는 북한이 진짜 아니야. 그 다음에 북한을 자꾸 물어볼 때마다 너무나도 한국 분들이 북한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북한을 알리는 거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북한을 바로 알려줘서 안보가 바로 가고 통일 문제를 바로 끌고 가면 힘이 돼서 어쨌든 남편 아들을 누가 나 앞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 마중 간다는 심정으로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완 거예요. 우선 북한을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뉴스만 보는 것보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요. 방학이 되면 너무 아쉬워요. 학교 못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혼자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면 안 되죠. 혼자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본인에게서도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공부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끝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네, 그게 꿈입니다. 나는 어쨌든 이제 한국까지 내 나라는 다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악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한번 가보고 그곳에 우리 집 지어줘. 특별한 딱 배경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많은 내용 담고 있었던 강연이라서 굉장히 뜻깊었던 강연이었고요. 하루빨리 이제 강산 이후에 강사님께서 하루빨리 이제 다른 가족분들과 제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분과 함께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분하고 아들분께서는 탈북하셨다가 그 북송을 당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막 영화화해도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좀 해당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과 계속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아픈 시간들을 꺼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를 자신의 입으로 이제 당신의 입으로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더 우리에게 알리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좀 북한 인권 동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알리는 데 동참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하나가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이론이나 뉴스로만 보면은 통일을 정치, 경제, 그냥 단어뿐인 평화? 전쟁, 군사적 평화 이런 거를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일이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를 꼭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 국방비가 얼마나 삭감되고 어디까지 유라시아 철도 타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한테 통일은 그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한 정말 꿈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